자, 303쪽 나와 있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2시간 남은 거 요거 하나 잘 보도록 하는데 요거예요.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세대 2주택이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요? 과세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요? 그런데 1세대 2주택인데도 비과세 해주는 특례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특별한 예외사항.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은 과세가 돼야 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비과세 해줄 수 있다. 요 개념이 되죠.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일시적인 2주택이란 얘기죠. 해보죠. 일시적인. 요건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빨라요. 2주택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 그러면 요겁니다. 첫째, 내가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 전원이 어디? 광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서울의 집을 팔면은 비과세 받으면 끝나겠죠. 1주택이니까. 근데 서울에 게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광주에 좋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샀어요. 몇 주택이 된 거죠? 2주택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 있는 주택을 종전주택이라는 용어를 써요. 해보죠. 종전주택. 광주주택을 다른 주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럴 때 비과세 요건이 까탈스러워요. 뭐냐면은 광주에 있는 집은 종전주택, 서울주택이죠. 요거를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광주 걸 사야 돼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 후 몇 년?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광주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서울의 주택을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3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의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광주의 주택을 사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는 몇 년 이내 팔면 된다? 3년 이내 팔면 된다. 요거예요. 숫자만 알면 되죠. 요거 밑줄 쳐드릴게. 303쪽 3번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보죠. 첫째 줄 나온 거 볼게요.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거죠. 광주를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서울 걸 팔면은 2주택이 아니라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 양도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나와 있죠. 1번 일시적인 2주택 개요 나왔습니다. 볼게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에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서울이죠. 서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년. 다른 주택, 광주주택이죠. 광주를 취득하고 그 광주를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어디 있는 거?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이해 갑니까? 그냥 숫자만 보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 편하다는 얘기죠. 서울, 광주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요번에는 뭐냐? 두 번째는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예요? 3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예요. 요거 서울의 주택을 사고 하루 있다가 사도 관계가 없어요. 광주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요건이 완화됐다는 얘기죠. 취득 요거는 관계가 없고 몇 년 이내만 판다? 재밌는 거는 요거 지금 요 경우가 중요한 겁니다. 1주택일 때도 있고 2주택일 때도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은 1주택이면은 아무 때나 팔면 되고
2주택이면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3년 이내. 그거예요. 지금 2주택에서 설명한 게 이따 1주택에 또 나옵니다. 됐어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요거 부분이다. 뭐냐 하면은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요거죠.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보유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기간은 제한이 있어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여기서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내 명의로 된 기간을 얘기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내 명의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월세 내고 살아도 거주기간이에요. 오케이? 요건 뭐냐? 불쌍하잖아. 여기 보세요. 임대아파트에 살아요. 임대아파트에 2010년에 입주를 했어요. 월세 1,000만 원씩 내고, 요 정도는 돼야 월세죠. 1,000만 원 내고 있다가 요거를 2017년 취득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했다가 2018년 양도를 했어요. 이럴 때 양도일은 여기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임대아파트는 명의로 된 기간은 필요가 없어요. 살고 있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럼 보유기간 이거 뭐 필요 없네요? 필요하죠. 얘는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팔아야지. 월세로 살면서 팔면 큰일 나는 거죠. 이해 가요? 그 개념이에요. 그럼 보유기간은 1년뿐이 안 되죠. 그렇지만 거주기간은 이때부터 살았다는 얘기죠. 거주기간은 몇 년이 된 거죠? 8년이 됐죠. 5년 이상만 그 집에 살았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명의로 된 거는 한 달 뒤에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해보자.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1년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관계없고, 뭐가 포인트가 됩니까? 거주기간이 중요한 거죠. 되겠어요? 노. 요것도 좀 이따 더 해줄게요. 수용. 수용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래요. 미치겠어. 여러분이 정부예요. 수용을 내 마음대로 주게? 얘는 정부 정책에 의한 거죠. 도시 및 주거정비,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따라서 보유기간도 필요 없고 거주기간도 필요 없어요. 한 달 전에 내가 분양받았어요. 한 달 뒤에 수용당했어요. 야, 나 한 달뿐이 안 되니까 비과세 안 되니까 수용 못해. 이럴 순 없죠. 정부에서 빨리 줘. 무조건 비과세 해줄게. 짠하잖아요. 해보죠. 수용. 요 말 이해 갑니까? 그 다음 뭐가 있냐? 형편상. 형편상. 형편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 단골 메뉴죠. 근무상의 형편.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질병 치료, 질병 요양이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 뭐가 됩니까? 세대 전원이 움직여야 돼요. 세대 전원이.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야, 광주 가서 1년간 놀다 와. 이거 안 됩니다. 세대 전원이 움직여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보유기간 필요 없어요. 거주기간만 1년 이상이면 돼요. 몇 년 이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형편상이죠. 요건 뭐냐 하면 똑같아요.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순천으로 간다. 애 교육상. 그럼 식구가 다 내려가죠? 그럼 여기 광주에 있는 집은 2년 보유 안 해도 돼요. 몇 년 이상만 살았으면 돼요? 1년 이상. 자, 예를 들어 11개월은 월세 주고 살았고 한 달은 뭐예요? 내가 명의로 바꿨다. 그래도 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을 해야 되겠죠. 요 말들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수도권 안에 있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건 뭐냐 하면 세종시 알죠, 여러분? 세종자치시. 세종시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정부 청사 같은 게 다 세종시로 내려갔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기러기 아빠가 되고 주말 부부가 되면은 어떻게 돼?
서울에 이거 내려가는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내려가라 식구들. 다 내려가. 무조건 비과세 해줄게. 해서 수도권 안에 있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전출이 됐을 때 그 비과세 요건은 아무 제한이 없다. 무조건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보유기간도 필요 없고 거주기간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절대 찾지 말아요. 그 페이지에 없어요. 이따가 내 밑줄 또 어디 있다고 얘기해 줄게요. 불안해 죽겠어. 물가에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자, 요건 뭐냐 하면은 해외 이주. 이민 간다는 얘기죠. 요럴 때 세법이 뒤끝이 있어요. 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 되려고 하는구나.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 되는구나. 그러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일단 가라 이거야. 우리나라 싫다고 떠나는 사람 가라 이거야.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 이게. 보유기간, 거주기간 없습니다. 무조건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필요 없이 무조건 비과세. 빨리 비행기 타고 가라 이게. 아니면 잠수함 타고 가든. 그런데 출국일까지 매매가 안 됐어요. 야, 이거 매매 안 됐어. 나 한 달만 더 있다 갈게. 그럼 국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 재수 없어요. 내 얼굴을 빤히 보고 재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상해요. 오늘 영 이상한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너 매매 안 돼서 그래도 가. 티켓팅 했으니까 가. 대신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게야. 그러니까 출국할 때까지 팔았으면 무조건 비과세. 출국일까지 매매가 안 됐으면은 몇 년의 시간을 줍니까? 오늘 계속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그죠? 남자분들만 해보죠. 몇 년? 어떤 분은 혼자 2년 하면서 쓱 웃어요. 뭐 한이 맺힌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출국일까지는 무조건 비과세. 출국일까지 매매가 안 됐으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 2년 이내 양도해란 얘기예요. 요 말 이해 갑니까?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 밑줄은 생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 종부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때 설명 안 한 거예요. 뭐냐? 혼인으로 해서 2주택이 됐을 때. 자, 이거죠. 남자가 집이 하나 있어요. 여자가 집이 있어요. 둘이 결혼하면은 1세대 몇 주택이 되죠? 2주택이죠. 근데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신혼이죠. 애 낳는데 충실해야죠. 따라서 몇 년간? 5년간은 2세대로 2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 팔란 얘기예요? 5년 이내 해서 5년 이내 양도하면 둘 중에 우선권이 없어요. 남자 거 팔아도 되고 여자 거 팔아도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양도하는 건 우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에 남자 것만 먼저 양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누가 나한테 낚였어 몇 사람이.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 것만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남자나 여자나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적용합니다. 요럴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몇 년 이상 보유 요건이 있어야 돼요? 2년 이상. 몇 년 이상? 5년 이내 파는데 이 팔 때 남자 걸 파는데 결혼식 올리기 바로 전에 샀으면 2년 보유가 안 되잖아요. 비과세 어디 갔어? 이거 없네. 1세대 1주택은 뭐예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되잖아. 이건 뭐냐? 너 집이 두 채네. 그럼 이 한 채 빨리 팔어. 5년 이내에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 거지 무조건 비과세 아니란 얘기죠. 그죠?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걸 악용하죠. 1세대 2주택은 무조건 과세인데 너는 특별히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비과세가 되는 걸 팔아야 되는 거지. 근데 비과세 될 수밖에 없죠.
5년 이내니까 2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세법상 양도할 때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5년이라는 건 언제부터 5년이냐? 혼인한 날로부터. 그럼 언제를 혼인한 날로 볼까요? 집 합친 날부터? 그렇죠. 혼인신고. 그런 건 어떻게 잘 알아요? 이상해. 그 다음에 동거봉양. 동거봉양이다 그랬으면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면 나의 부모님도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되는 겁니다. 다만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 60세 넘으면 된다고 그랬죠. 종부세랑 똑같습니다. 얘는 한 분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84세고 새어머니가 25살이다. 따끈하죠? 분위기도 좋고. 그럼 조합이 잘 되잖아요. 이럴 때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 다만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우선권이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 거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 거? 자식 거 팔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5년은 합가한 날부터, 합친 날부터. 그럼 언제를 합친 날로 볼까요?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해돼요? 해서 얘들은 몇 년 이내가 된다? 5년 이내. 그리고 주택에 우선권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팔면 돼. 먼저 양도하는 것.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우선권. 여기는 5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집은 아무거나 팔면 돼요. 근데 얘는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우선순위 있어요. 뭐가 있느냐? 상속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나오죠. 요거죠. 아버지가 집이 있어요. 아들이 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받아서 집이 몇 주택이 됐죠? 2주택이 됐죠. 그렇지만 투기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상속을 받은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해줘요. 이럴 때는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아들의 주택을 일반주택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뭐가 되죠? 비과세예요. 근데 시험에 꼭 뭐가 나오냐? 상속주택이 나와요.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뭐가 된다? 과세. 시험에 단골 메뉴죠. 상속을 받았을 때 집이 두 채가 됩니다. 해보자. 상속주택, 일반주택, 우선권이 있어요. 야, 나 돈 필요한데 상속받았네. 아유, 빨리 팔아서 쓰자. 이러면 과세가 됩니다. 뭐부터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가 무슨 주택이냐? 이거 알면 답이 나와요. 지문이 길게 나와도 외울 필요 없어.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나머지 미리 얘기할게요. 다 일반주택이. 다 일반주택. 자, 예를 들면은 일반주택 하나, 문화재주택 하나. 그럼 2주택 뭐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또 할게요. 일반주택이 있어요.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뭐부터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계속해야 돼요? 뭘 아니에요? 왜 해야죠? 여보세요. 놀랬어 나 지금. 일반주택이 하나 있고요. 수도권 밖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2주택이죠? 뭐부터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끝.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에서 위주로 나옵니다. 딸랑 요거 해. 요거. 2개짜리 있죠? 2개짜리. 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속은 제일 많이 나왔던 거고 나머지 요런 거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올까요? 항상 뻔해요. 근무상은 되지만 사업상은 안 된다는 거. 단골 메뉴. 사업상을 인정해주면 난리가 나죠. 서울에 사업장 하나 갖다 놓고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 식구들 다 사업이 어려워갖고 부산 내려가 비과세 해줘.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부산서 못 살겠어. 다시 왔어.
그렇다고 또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야, 나 다시 이번에는 원주로 갈래? 광주로 갈래?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상이야 단골 메뉴. 그러니까 나오는 게 세법은 무지하게 뻔하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항상 신선해서 그렇죠. 그죠? 제 얼굴 보는 것도 신선하죠? 에? 참 여러분은 권태가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 권태라는 게 항상 밝아요. 긍정적이고.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광주를 처음 내려왔지만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얼굴이 밝아요. 몰라도 밝어. 거봐, 지금 웃잖아요. 지금 흉을 보는 거예요, 내가 흉을 보는데도 다 웃으시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넓고 소박하고 이래서 그런 거죠. 흉을 봐도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푸근하다 그럴까? 남도 인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심도 좋으시고, 그죠? 예? 예? 예. 그죠. 이야, 사장님 대단하시죠? 여러분 편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다 합격하실 거는 믿고서 지금 여유 있으시다고. 그래서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이 여러분 대변한 거네요. 그래, 다 될 수 있어요. 이까. 그죠? 그 어려운 민계공도 잘 푸는데, 이렇게 쉬운 세법을 못 풀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민계공은 공부해도 어려운데, 세법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어렵고. 자,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이 307조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요 꼭 공부하세요.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세법은 이렇게 범위가 적어요. 요것만 공부하면 한 문제. 축하합니다. 한 문제 또 획득하셨습니다. 게임으로 보면 되잖아요. 하나하나 문제 만들어가는 거. 기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배웠던 분 중에 생각나는 분은, 그분은 딱 봤대요. 목표가 13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세법을 갖다가 시간이 좀 모질날 것 같아갖고 세법 딱 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푸른 다음에 체크해보니까 14개더래요. 두 문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과목, 공시법 이런 걸 푼대요. 풀고 나서 나중에 시간 모질라면 그거 찍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됐다 이거예요. 공법도 확실한 것만 시험해 본대. 자기가 해갖고 자신 있는 것만 되면 과감하게 다음 넘어간대. 다음 과목으로 중개사법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그 보통 여유 아니에요. 그건 프로들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많이 써요. 다른 시험 볼 때. 합격권 내에 들어가는 것만 정확히 쉬어. 나머지 풀지 않아요. 다른 과목 넘어가죠. 자신 있다 이거지. 근데 그분도 그런 마음 쓴다고 해서 내가 과거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 말씀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확실하게 몇 점, 60점만 넣으면 되겠다. 그럼 나머지 문제 그것만 점수 나오면 나머지 건 안 풀겠다 이거야. 다른 과목 올라가서 빨리 시간 모질랄까 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거 풀고, 아니면은 이미 점수는 확보됐으니까 나가라 다 나가라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과감한 분이에요. 근데 딱 처음에 동차 합격을 하신 분이 과감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분 말이 맞죠. 저도 항상 좋아하는 건데 괜히 잡고 있어서 시간만 끌면 뭐해. 나중에 밀린 거 다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목별로 자신 있는 것만 딱딱딱 하고, 내가 목표로 한 게 점수가 나오겠다 그러면 그 다음 거 풀지 말고 다른 과목 풀고, 다른 과목 풀다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풀고, 그 다음에 그거 몇 개 점수 나왔다 그럼 그 다음 과목 공시법 같은 거 자신 있는 거 풀고, 그거 점수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세법 풀고. 보통 자신감은 아니죠. 근데 그게 옳은 거거든. 이것저것 건들고 있다가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 거 다 찍어야 되는 불상사가 있으니까 과목별로 자기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40개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후딱후딱 푼 거예요. 시간 절약되죠. 점수 확보되죠. 다른 과목에서 안 밀리죠. 이게 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자기가 했는데 이게 맞았나 틀렸나 확신이 안 쓰는 걸.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배열을 못하는 거죠. 시간 배열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면 뭐예요? 뒤에 시간 없어서 못 푸는데. 뒤에서 쉬운 문제가 싱크 듣고 있어요. 빨리 와. 근데 앞에 거에서 잡혀갖고 뒤에 걸 그냥 찍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 보실 때 시간 배열 잘 하셔요.
한번 요번에 모의고사 하니까 모의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해봐도 되잖아요. 9,000원까지 거 우리에게는 한 방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도 연습해보고 저렇게도 연습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그럼 본인만의 그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냥 한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과감할 땐 과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되죠. 여러분 지문 길잖아요. 지문이 어떤 거는 저 반쪽도 나오잖아요. 민법 같은 경우에 세 줄 읽다가 잊어먹어서 다시 한번 위에서 또 가고. 그러니까 읽은 것만 계속 읽어요. 이런 것도 한번 겪어봐야 돼. 괜찮아요. 한번 겪어보면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모의는 모의니까.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그건 대충 봐요. 세법 몇 개? 14개. 여보세요. 반토막이라고도 하셔요. 307쪽. 자, 들어갈게요. 4번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나와 있죠? 요건 1번 원칙. 첫째 줄 끝에 비과세 되기 위해선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2번 예외. 니은번만 보세요. 다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맨 밑에 307종 맨 밑에 박스가 나왔는데 박스 지역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서울은 전 지역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40개 지역 다 외우다 끝장나는 거니까. 뒤로 넘어가서 기간 계산은 금방 설명했습니다. 기억,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다음 거주기간은 전입일부터 언제까지? 전출일까지. 그 다음에 2번 밑줄 상속, 3번의 밑줄 재건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유기간 계산 여기다 해드릴게요. 보유기간.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상속이 나왔을 때 교재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동거하고 있느냐 별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기간 계산은 아직 한 방으로 끝납니다. 동거 별거 뜻은 알죠? 동거가 뭐지? 누구랑? 남자랑 여자랑? 생각이 불순해요. 지금 상속은 남자랑 여자랑 상속하는 거 없잖아요. 부모가네. 미안해.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동거하면 남자 여자 얘기하잖아. 지금 상속인데 상속은 부모님하고 자식하고지. 그렇게 유도한 내가 잘못이지 뭐. 그치? 요거죠. 아버지가 집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요 집을 상속받는 거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살았으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이럴 경우에 봉양을 한 걸로 간주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집이니까 취득일을 언제로 잡느냐? 아버지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이해가요? 동거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광주에 사시고 아들이 서울에 살아요. 별거죠? 별거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광주 집을 상속받았죠. 같이 살지 않았죠. 따로 살았죠. 이럴 때는 아버지가 보유하는 기간은 인정을 안 해요. 불이했다 이거죠. 그럴 때는 네가 취득한 날부터.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해갑니까? 노.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냐 그러면 배우자가 나와요. 배우자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릅니다.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있어요. 사망을 했어요. 상속받죠. 이럴 때 배우자하고는 동거해 별거해? 괜찮아. 얘기해. 뭐 이렇게 남자가 이러냐? 배우자랑 동거해 별거해? 결혼 안 했나? 그래서 모르는구나. 왜 부끄러워해? 배우자는 다 동거하잖아요. 동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부모처럼. 그 집이 그 집이죠. 그럴 땐 언제를 취득일로 잡느냐?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동거니까. 이해가요?
혼자 왜 웃고 그래? 뻘개지고. 해서 동거에 쓰면 기간은 통산, 합한다는 얘기죠. 배우자나 부모님. 요거는 상속 언제? 개시일부터. 오케이? 양도일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빨리 쳐드릴까? 거기 보면은 니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그라미 동일세대. 동일세대라는 건 1세대 동거라는 얘기죠. 동거. 같은 세대라는 건 동거라는 얘기죠. 1번 원칙은 별거고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 2번 동거했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과 통산 합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 가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건 재건축에 관한 것. 재건축에 관한 건 두 가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요거죠. 공사기간도 포함 인정을 해준다. 법률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으면 공사기간도 인정을 해줘요. 그럼 세 개를 더해야죠. 멸실 전에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건축한 다음에 보유기간. 돼요? 그런데 법률이 아니라 재건축을 했을 때 개인은 재개발이란 말 못 쓰죠. 재건축이죠. 이럴 때는 공사기간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제외가 된다는 것. 왜 그러냐? 요거 악용할 수 있죠. 1세대 1주택은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죠? 2년 이상이니까 오늘 허름한 집을 사요. 그리고 철거해요. 그리고 내가 집을 지어요. 벽돌 한 장 집어넣고 어이 허리야 하고 하루 쉬고 다음 날은 벽돌 3장 올리고 2년을 채우죠. 완공되자마자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악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은 공사기간 인정을 안 해요. 법률에 의한 것은 인정을 해줘요. 두 가지로 보면 되죠. 그럼 거기에 기본서에 보면은 이것만 하면 되죠. 공사기간 돼 있는 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박스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럼 한눈에 보이겠죠. 공사기간만 크게 동그라미 쳐야죠. 밑에 것까지. 그렇죠? 박스에 있는 걸 다. 그래야 어떨 때 공사기간이 포함되고 어떨 때 제외되느냐 이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08쪽에 3번 기간의 특례 나와 있죠. 기간의 특례는 아까 나왔던 요 내용 있죠. 요게 또 나온 거예요. 밑줄 안 해도 되겠죠? 해야 돼요. 309쪽 1번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을 때 기억 건설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거주. 니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할 때 몇 년 이상 거주.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뭐예요? 근무 상형편, 질병 요양, 취약 요거죠. 세 가지. 사업상은 안 되죠. 디귿, 협의 매수, 수용, 기간 제한 없죠. 310조 리을번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한다. 이민 간다는 얘기죠. 이민 가면 뭐가 없어요? 그건 또 왜 외워요? 재수없는 건. 자, A번 다음 사유로 세대전원이 가면 기간 제한이 없다. 가번 해외 이주. 그 다음에 B 출국일까지 매매가 안 됐으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2년.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했죠? 오케이? 비과세. 그 다음 311쪽 5번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 뒤로 넘어가서요. 체크만 하세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312쪽에 괄호 2번 동그라미 박스에 동그라미 쳐도 양도 차익 계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7년 시험에 나왔던 난이도 최상의 문제예요. 계산 문제 하나 나왔는데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문제가 나왔습니다. 땡큐죠. 이건 잘 된 거예요. 나왔다간 여러분 다 틀리니까. 설명은 합니다만은 대입을 잘 못해요. 이론이 여러 개가 복잡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나왔나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13쪽 6절 계산구조 나와 있죠. 계산구조에 관한 것. 여기서 공식 4개를 배웁니다. 공식 4개를 순서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자, 313쪽 박스를 보면은 어려운데 자, 출발할까요?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까요? 많이 요즘 힘드시죠? 날씨가 더워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없다고요? 보자. 나 네라고 대답 나올지 몰랐어. 당황했어 금방 내가. 당한 거 봤어요? 야, 강적이야 강적. 자, 우리가 공식이 4가지를 배우는데 순서를 시험에 낸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순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순서. 첫째,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 그 다음 필요경비. 그러면 양도 차익. 여기에서 보면요, 요거죠. 양도가액 10억에 팔았다. 실거래가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옛날에 사올 때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이 첨부가 될 때는 일단 매매계약서 사올 때 이게 첨부가 돼야 됩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다. 자본적 지출은 뭐냐? 산 다음에 인테리어 들어간 돈. 공사비 있죠. 이런 것들, 베란다 확장 공사 이런 것들, 요게 1억 들어갔다. 필요경비는 뭐냐? 양도할 때 발생한 거.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 다음에 세무사 수수료, 소득세 신고해야 되니까 요게 1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자, 7, 8 하니까 2억이 나오죠. 양도차익이 나와야 세금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요게 4억이다. 그럼 10억 빼기 11억 하면은 마이너스 1억 나오죠. 마이너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도차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양도차손이 나오면 이익을 안 봤으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뭘 해야 됩니까?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뭘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된다는 것. 이해가요? 그리고 요 3가지를 합쳐가지고 필요, 경비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본다면 양도가액 빼기 필요 경비는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한번 해보죠. 시작. 양도가액 빼기 필요 경비는 양도 차익이 되죠. 그러니까 요 필요 경비는 3단계로 나누면 돼요. 사올 때, 요거는 산 다음에, 요거는 팔 때, 그렇게 발생한 비용들을 구별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시험에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열심히 쓰신 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게 나왔어요. 이론이. 따라서 이번 시험에 이 공식은 그냥 공식만 알아두고 끝.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좋지 않아요? 어려운 이론이 다 나왔어. 2문제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2, 3, 4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해줘도 안 돼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 313쪽부터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어디까지냐? 여라 기분 좋아서 오늘 파티해야 된다니까. 어디까지냐? 322쪽까지를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좋지 않아요? 그거는 분량도 분량이지만 이론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에 시험 볼 사람은 필요하죠.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좋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부터는
신경 써야 되겠죠. 오케이? 요거에 관한 것, 요것은 10분간 쉬었다가 마무리 깔끔하게 하도록 하죠. 오케이?